구매 대행도 엄연한 비즈니스이고 사업이고 직업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좋은 상품을 내가 고객한테 선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면 업무 효율이 좀 날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중 수요 혹은 개인 수요, 가정용보다는 오히려 이 업장 수요, 다양한 수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시면은 조금 더 확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미 대중 수요를 보고 깔려있는 상품들은 우리가 가격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대중 수요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병수업체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죠. 그 친구들은 생산이고 사입이고 제조인데 우리 같은 단순 위탁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장은 크지만 그 대중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상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대중 수요는 그렇게 잡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수요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개인, 가정용 수요보다는 오히려 업장 수요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모르는 거 똑같습니다. 나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죠. 거기에 매출이 있고 수익이 있다. 수동으로 수집하고 수정하고 태그 놓고 상품 받고 귀찮죠. 짜증나죠. 그냥 빨리 올리고 싶은데 쉽게 하고 싶죠. 정말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더디더라도 어렵게, 귀찮더라도 해야지 거기에 매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 가지지 않으면 흔들리죠.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요령이 생기고 터득하게 됩니다. 귀찮은 것과 속도가 안 나는 거에가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절대량 확보를 해야 된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고인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성실, 부지런함. 그 고인물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신상품 등록이거든요. 기존 건 아무리 잘 파고 있어도 신상 등록은 누가 더 성실하고 누가 더 부지런하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구매 대행의 경쟁 우위는 또 브랜드 소싱. 브랜드 자체가 일단 경쟁 강도가 낮고 경쟁력 있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중국 제품도 장점이 있지만 브랜드 소싱도 장점이 있다. 그리고 나만의 상품도 만드셔야 됩니다. 위탁 공급처를 확보를 한다던가 사입을 한다던가. 잘 나가는 거 있으면 사입하세요. 근데 그 사입이 100개, 1000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10개, 20개 배대지 싸놓고 배대지 서비스 해줍니다. 잘 나가는 거는 10개, 20개 사면은 DC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할인받고 내가 가격 경쟁을 더 가져가던가 마진을 더 보던가 이렇게 해서 된다 싶으면 나중에 진짜 이제 한 컨테이너씩 갖고 오는 거죠. 자금이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 고정 수입이 생기니까 내가 구매 대행을 쉽게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과 중국은 서로 상반되게 소싱하라. 중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아마존 한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패션 쪽, 식품 쪽, 그 다음에 패션 잡화 이런 것들. 허가증은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화장품이 있고 수유식품이 있어요. 먹는 거, 사람 입에 닿는 거는 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니패스 다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네이버만 건강식품은 이거 있어야지 카테고리 열어줄게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것만 있으면 건강식품 다 합니다. 네이버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으로 화장품 팔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필요한 거고, 의료기기는 이제 국내 도매, 이거는 진짜 없거든요. 사람들이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실제 내가 이거 없으면 판매 못합니다. 근데 의료기기 판매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진입 장벽이고 경쟁력이 있죠.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면 요게 지금 네이버 기준 등록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요 패션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 출산 육아, 식품, 이거는 중국에 살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경쟁력도 없고 식품, 화장품, 잡화, 의류, 그리고 대부분 다 브랜드 위주의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아마존과 소싱을 하고, 그 외에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생활 건강, 이쪽은 중국이 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국에서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마존에서 해야 될 필수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중국과 아마존은 이제 상반되게 소싱을 한다. 이런 해양 스포츠, 테니스, 승마, 서핑. 테니스 국내 브랜드가 없어요. 라켓이고 신발이고 해외에서 직구를 합니다. 승마, 서핑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으로 승부가 되는 제품들, 의류하고 잡화, 홈데코, 가구 가전, 단체 수요, 혹은 업장 수요, 사무용품, 원자재, 부품 공급.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국내에 없는 상품들, 혹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제품들. 결국은 이게 황금 키워드죠. 검색 수 대비 상품이 없는 거. 내가 모르는 카테고리를 해라. 남들도 몰라서 안 하고 있다. 의류, 식품, 패션, 애견, 레저, 스포츠, 캠핑, 취미. 오히려 이게 이제 중국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물론 중국도 이런 것들을 소싱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브랜드 위주로 선호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애견은 거의 시장이 극과 극이에요.
초고가 시장, 아니면 초저가 시장 이렇게 상반돼 있어요. 집에 있는 식구, 자식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애교하는 괜히 저가만 다 위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고증이 진입장벽인 거. 성인용품이 신고증이라는 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성인용품도 매출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빅 사이즈, 극소 사이즈. 그 다음에 크고 무겁고 비싼 것도 있지만, 이제 작고 가볍고 비싼 것도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시계.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신상품이 나오면은 우리는 얼른 그냥 갖다 올려놓고 팔면 되는 거고, 국내 신상품은 이제 액세서리로. 어차피 삼성에서 갤럭시 폰 신형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갤럭시 폰과 관련된 액세서리.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없지만 중국에는 이미 많거든요. 그 옛날 폴더블 폰 그거 말고 큰 거 나온 거 있었죠. 그때 뭐가 풍기는 줄 아세요? 차량용 거치대. 이런 거는 다 맞잖아요. 근데 이 두 배만한 게 있었잖아요. 이거 없어, 그 사이즈가. 왜냐면 이거를 펼쳐가지고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예약 걸고 팠는데도 엄청 잘 나갔어요. 국내에는 하나 없었지만, 그 출시 발표했을 때.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중국도 막 품절인 거지. 이렇게 신상품 소식에 이제 민감하면 고객들이 관심 있는 품목들, 거기서도 우리가 판매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이 핫한 거, 시즌성 업자들이 이제 재고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장이 비어있고 우리한테 좀 유리하고, 생활 가전도 괜찮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TV 완성품보다는 TV에 들어가는 부품들, 라디오 부품, 핸드폰 부품, 스피커 부품, 청소기 부품들. 대표적인 부품이 뭔지 아세요? 배터리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농사 일정, 농기구들이 되게 잘 나가는데 월별로 그 농사 일정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놓게 되면은, 농기구 잘 나간다고 막 올리는 것보다도 맞춰서 올리게 되면은 내가 최신성 점수 받으면서 상위 노출되고 판매가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도구나 공구, 이 사람들은 좋은 거 쓰거든요. 뭐 독일 거, 일제 거, 중국 싼 거보다도 특화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앤티크한 거, 클래식한 것들, 복고. 이게 대중수요는 아니지만 이 복고의 매니아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고풍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시계, 화분, 가구, 옷, 카메라, 그릇 등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 소싱할 때는 디자인적으로 좋은 건 복고 스타일, 컨츄리 스타일, 앤티크한 거 디자인을 고르시면 이제 확률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요즘에는 취미가 아니라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즐기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 아이템들도 괜찮아요. 지금은 남자가 집에서 요리하는 거 아주 뭐 일상화 됐잖아요. 베이킹이라든가, 뭐 물고기 포유류 기르는 거, 그 다음 비지 액세서리, 뭐 도자기 만드는 거, 식물 키우는 거, 이런 것들 쪽에서도 소싱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게 맞아요. 이런 종교용품, 성인용품, 테마, 코스튬. 물론 대중수요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상품 올리면 상위 노출 1등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스피커 헤드폰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피커 헤드폰 안 나갈 거냐? 통관목으로 제일 많이 통관되는 건데 해야죠. 그건 우리가 신상 위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괜찮습니다. 구매 대행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게 다예요. 이거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도래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입견을 가지고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키워드. 구매 대행의 핵심 중에 핵심, 키워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키워드에서 매출이 절반 이상 딱 결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뽑고 어떻게 상품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의 매출의 50%는 여기서 이미 결정이 돼버려요. 키워드는 이제 어떤 상품을 지칭하는 핵심 단어를 말합니다. 키워드를 잘못 잡으면 노출이 안 돼요. 결국은 네이버 기준으로 3페이지 뒤로 밀리면은 매출이 없죠. 네이버 1페이지에서 구매할 확률이 90%입니다. 특히 B브랜드는 더더욱. 가격 싸고 구매 건수 리뷰 있다? 그냥 사는 거예요. 1페이지에 밑에도 안 내려가요. 그냥 상위 그냥 1번에서 5번째 줄? 거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키워드로 진입을 해봐야 노출이 안 되죠. 간다 한들 잘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른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